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7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1절에 가지고 서설이 나오는데, 일단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약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부관은 두 가지예요. 일단 조건과 기한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일단 나눠볼 건데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다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다면 이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 이거는 뭐죠? 기한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거만 기한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그죠? 이것도 기한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기한이에요. 그럼 요거만 구별할 수 있으면 조건과 기한의 개념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달라요. 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은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이에 반해서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기한이고,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한도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지면 이걸 우리가 뭐죠? 종기라고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했다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없어지니까,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게 뭐죠? 종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뭐라 하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교재를 보시면 의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성질이 나옵니다. 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도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도 뭐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건 다 뭐에 관한 문제죠? 효력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지문은 맞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는 지문은 X죠. 다시 말하면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2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되고요. 3번 법률행위에 동시에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속 특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어떤 특약을 하면 이거는 부속 특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이니까 부관일 수가 없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기한도 될 수 없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붙이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기한도 조건도 아님 부관이 아님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부관이 되려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나옵니다. 의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요? 조건이다. 판례는 큰 의미는 없고요. 2번 조건의 종류해 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는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정지 조건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미래, 장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은 결국 무슨 의미를 내포하게 되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예를 이해할 때 혼돈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현재 살고 있으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따져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우측의 맨 위에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 돼요? 정지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의 예를 보시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는 말은 현재 사무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쓸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의 문제는 항상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치환하셔가지고 따져보셔야 헷갈리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판례는 약혼 예물의 수수입니다. 판례는 원래 시부모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럼 일단 누구 거냐면 신부 거인 거죠. 다만 결혼 못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그 약혼 예물은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니까 대표적인 해제 조건을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조건을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수의 조건이 다시 뭐죠?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이 나오죠. 일단 수험들이 기억할 것은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고 당사자 의사만 있는 걸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뭐 마음이 내키면, 기분이 동하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마음이 내켰는지 안 내켰는지를 입증할 방법은 없고요. 강제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무효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 바라고 나머지 단순 수의 조건이라 비수의 조건, 우성 조건, 혼성 조건은 다 유효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라고 나와요. 이 가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박스 밑에 의미를 적어놨는데 겉보기에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법정 조건, 불법 조건, 불능 조건, 기성 조건 다 뭐가 아니냐면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가장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시고요. 첫 번째,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조건인 거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요. 2번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양복을 맞춰 입을 때는 백화점에서 파는 양복들을 기성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성이란 말이 뭐죠? 이미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기성 조건은 가장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기성 조건이 조건이 아닐까요? 조건은 불확실한 것만이 조건이죠. 근데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확정이 된 거죠. 더 이상 불확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요. 불능 조건도 마찬가지로 뭐가 아니냐면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성 조건도 불능 조건도 조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올 거냐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요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 어차피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무식한 것이 좋습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정무, 불해조. 무슨 말이냐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꼭 외우셔야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 꼭 외우셔야 되고요. 요 부관에서는 시험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은 올해는 2017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부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에 대한 지문은 반드시 한 지문을 넣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법조문 좀 읽어볼게요. 151조 2항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뭐죠?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기정조가 되고요.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해무가 되는 거죠.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불정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정무, 불해조에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들이 나와요. 1번 공익상의 불허용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이 무효예요.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고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어음수표 행위에 대해서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붙이는 거라면 결국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 붙일 수가 있고요. 또 이익만을 주는 유언이나 채무 면제 같은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뭐 하겠어요? 동의할 것이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에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가 나옵니다. 1항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야 임마 공부한다고 네 대가리 가지고 안 돼 자식아. 네가 붙으면 자식아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특히 남자분들 그죠?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주 퍼붓는 분이 가끔 있죠. 그죠? 친하니까 그죠? 야 자식아 네 머리가 공부할 때가리냐 임마. 네가 붙으면 마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열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뭘 했냐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1억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불 질러 버렸어요. 방화를 했어요. 그래도 을이 뭐 불도 안 끄고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 집에 문에다가 못질 해가지고 감금을 하는 바람에 을이 아예 시험을 못 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 지르고 문에다가 못질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을은 합격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감금이 돼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오후에 간신히 뭐 했냐면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탈출하자마자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효과 해가지고 중간에 2번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조건 성취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권리 침해 행위도 되므로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이건 다른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 읽었네요. 다시 한번 2번 조건 성취 의제되는 시기가 나오죠. 읽어볼게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그죠? 자, 그럼 이런 말이죠. 지금 갑이 방해를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발표일이죠. 그죠? 따라서 방해 시에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그 시점이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법점을 볼게요. 자, 161페이지 하단에 150조 2항입니다. 2항. 자, 2항은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네가 임마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을이 갑의 예상들 역시나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럼 갑이 뭐라는 거죠? 야 자식아 네가 공부할 놈이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을 한 거죠. 여러분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시험이 대충 해가지고 합격할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놀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그 같은 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0조 2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커닝에서 합격한 때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커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내용도 보셔야 되고 하단에 4번에서 조건부 법령에 효력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침해 금지에서 148조가 나와요. 조금만 좀 사례를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된다 짜샤. 네가 붙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큰 거 부른 거죠. 최근에 그 뭐죠? 그 새누리당인가요? 그 정당 대표 그 양반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죠? 그 양반 장이란 말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조건이죠. 조건.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에 장을 지지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나쁜 짓이잖아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든 안 하든 장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론이고 따라서 그 양반 손에 장 안 지졌죠. 그죠? 자, 그 문제인데 아무튼 이거는 합격하면 뭘 주겠다고요?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미친 듯이 뭐요?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갑이 이제 꼼짝없죠. 뭐 공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시험 못 보게 방해하더라도 을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이 아파트를 줄 수는 없다.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이 성부가 미적은 동안에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 하지 못해요?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 148조는 요 매매 계약을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148조가 해야지 못한다,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지 말라고 금지만 했지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민법 148조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죠? 무효다라는 점이죠. 무효. 자,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병이 피해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병이에요. 아파트 사가지고 등기받고 기분 좋게 살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내가 합격했으니까 이 아파트는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요 무효를 가지고 제3자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등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능한데 물어보시는 게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같은 미래의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게 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점이지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교재 우측에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고 사실관계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좀 읽어볼게요. 대법원 92 밑으로 세 번째 주 우측에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일단 뭐예요? 무효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를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로를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무효이긴 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중간에 양가리 2번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못 팔고 을이 판다는 얘기죠.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에 효력해가지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이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맨 밑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습니다. 다만 넘겨보시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옵니다. 자, 입증에 관한 문제 중요한데, 자,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됨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아들내미한테 이랬어요. 아들아,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형에서 뭔가요? 갤럭시 노트 7인가요? 아, 그건 단정됐네. 아무튼 최신형으로 뭐죠?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싸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잘못 처먹었는지 지금 당장 사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바보야. 아빠가 언제 지금 사준다 그랬어, 바보야. 네가 나중에 3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 그랬지. 라는 말은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뭐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고요. 박스 안에 있는 판례에서 두 번째 판례예요. 읽어보면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왜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정지 조건이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진정을 해요. 그죠? 진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놈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진짜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럼 이놈이 잠도 안 자고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하면서 성적표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제 아들은 뭘 입증하는 거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죠.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다가 그 판례 위에 있는 판례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정지 조건은 효과가 없죠.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무효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불정무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시험 범위 벗어나 있는 지문인데 기출문제인데 소멸시효가 진행되려면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고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법률행위 시에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네가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효과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6개월.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된 때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인도받았더라도 현재 아직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미래에 그 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정지 조건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